안녕하세요. 댓글로 자주 인사드렸던 사람인데 이렇게 또 글로 인사를 드리려니 많이 쑥스럽네요. 언제부터 돈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망조가 들었는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60대 여자입니다. 하기사 뉴스 보면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어느 집은 자식도 죽이는데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놀라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남들 이야기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러는 거 보니 기막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웃음 파는 여자들 많았지만 다 사연 있었잖아요. 집이 지질이 가난하여 먹고 살려고 대들보되니 오빠나 동생 가르치고 입히려고 장녀가 그 험한 길로 들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곤 했는데 그래서 비록 직업은 험해도 가족들만은 짠하고 고마운 마음에 비난보다는 보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개 중엔 영영 몹쓸 길로 들어서곤 했겠지만 어느 정도 친정집 뒷바라지 마무리되면 소박하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평범하게 사는데 요즘은 대학 다니면서 돈 벌라고 제발로 그런 곳을 찾는다면서요. 여대생이라 하면 대우도 받고 더 쳐준다고. 그러니 말세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공부 글자 말고 달고 다른 반문화까지 배우니 철없는 마음에 쉽게 버는 돈 찾아 나선 철부지들이 영영 그 바닥을 못 떠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순진한 애들인데 어쩌다가 이 바닥에 하고 엮여서 큰 상처를 받았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저 역시 피해자라면 피해자인데 제 맏며느리로 그 바닥에가 들어와서 결국 아들이 이혼남이 됐답니다. 그러니 끓는 속을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웬 봉변인가. 심지어 지 잘못이 뭐냐며 당당한 꼴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심지어 며느리는 아들하고 오래 알고 지낸 애예요. 재수하고 군대 가면서 스케줄이 꼬여서 3년 만에 복학한 아들은 아무래도 또래보다 나이 많은 학생이라 아웃사이더였답니다. 본래 말수가 없는 데다 낯가람이 있어 남자 후배들에게 먼저 말 걸 주변머리도 없던 아들은 결국 본의 아니게 책만 파댔고 장학생이 되어서 학비를 제법 굳혀줬답니다. 장학금 나오면 동생들이며 우리들에게 한턱 쏘고 남은 돈은 엄마인 저에게 주는데 남들은 마더파더 장학금 받는다고 우스갯소리하는 마당에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한 녀석이었어요. 사실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화장실에서 밥 먹는다는 대학생 아웃사이더는 성격이 변해서 자칫 잘못하면 졸업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히고 한 발짝도 안 나오는 상등신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공부만 디립다 파서 돈 벌어다 주는 게 좋으면서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게다가 하필 공대라 쿰쿰하고 시커머니 한창 좋은 나이에 장남이 변죽 좋게 여자 사귀고 소개받고 그런 즐거움 하나 없이 졸업할 것을 걱정하던 어느 날 얼굴에 생기가 돌 때 저는 참말로 기뻤어요. 도서관에서 천사 같은 여하고하고 자꾸 마주치고 어찌어찌해서 통성명하고 말도 몇 마디 했나 본데 생전 입성에 신경 안 쓰는 애가 여동생에게 뭐 사줄 테니 자기 좀 도와달라고 데리고 나가더니 자기가 입을 옷에 로션까지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니 아들이 여자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어진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래서 아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어필할 것은 공부 잘하는 것뿐이라고요. 죽을 똥 살 똥 입시 때보다 더 매달리며 영어에 자격증 공부하느라 잠도 안 자고 책을 후벼 파는 아들은 결국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동생들에게 물어가며 옷 차려입고 주말마다 나가는 것을 보면 여자애와 진지하게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쁘장하고 성격도 좋아 보인다네요. 언젠가 아들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기도 한 데다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 애교도 제법 있는 것 같답니다. 생전 그런 말 않는 애가 천사 같다고 칭찬까지 했다는데 꽂혀도 단단히 꽂힌 게죠. 우리 지철이는 여자 연예인 보고도 이쁘다는 소리 한 번을 않는 애인데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자애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지철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회사 입사한 지 3년 차였어요. 여자애가 졸업하고 영 취직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게 또 중간에 애가 생활비 번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양이에요. 남들 공부 죽어라 할 시간에 이렇게 일을 하니 소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괜히 몸고생 마음고생하느니 자기가 그냥 집에 들어앉히고 싶다고 하길래 그래라 했습니다. 아들 나이가 이미 30이었거든요. 1, 2년 서두른다고 큰일 날 것 같지 않고 저도 대체 아들이 꽁꽁 숨겨둔 여자애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던 차에 잘된 일이었죠. 만나보니 애가 참 수수하니 이쁘더라고요. 평범 속에 비범하달까? 학교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 했다는 걸 보면 집이 좀 사정이 안 좋은 모양인데 100%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대출받아서 싹 허물고 새로 올렸거든요. 이거 올리고 한 5년 정도 대출금 갚느라 쇠가 빠졌는데 맞은편으로 걸어서 3분 거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공실이 없이 월세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그래 며느리 집이 좀 없으면 어떠냐. 오히려 우리보다 잘 살아서 유세 부리는 것보단 낫지 싶고 무엇보다 영영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을 것 같았던 우리 아들이 그 긴 세월 만나내니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찬성이었어요. 우리는. 알고 보니 우리 아들이 복학한 그해 신입생이었던 며느리는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도 그럴 게 요즘에 애들이 이쁘다고 하는 깡마르고 인형같이 이쁜 스타일이 아니라 포근하니 볼수록 이쁜 얼굴이었거든요. 딱 부잣집 맏며느리처럼 본인이 피부 좋은 곳을 아는지 화장도 연하게 해서 요즘 애들 같지 않고 퍽 돋보였어요. 와, 오빠가 엄청 정성 들일만 하네. 반가워요, 혜진 언니. 오빠가 하도 꽁꽁 숨겨서 제가 오빠 핸드폰 훔쳐보고 살았거든요. 우리 오빠 구제해줘서 고맙고요. 저 신우 노릇 안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시집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같은 또래인데 존대하니까 거리감 느껴진다. 나중에는 살살 말 놓고 친구처럼 지내요. 제 저래봬도 성격 빼면 시체이네요. 지가 한 말대로 신우 시집살이 시킬 애는 아니니까 허물없이 지내요. 아마 혜진 씨가 지철이 욕하면 지가 더 신나서 달라들 거야. 남매지간이 그렇지 뭐.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데 또 사이는 좋거든요. 서로 간에 관심 없이 소 닭 보듯이 하면서도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들어오면서 또 사들고 오는 것 보면 우애도 좋고요. 그러면서 투닥투닥 말싸움하는 것 보면 앤데 그나마 동생 없었으면 입 붙었으려니 우리 지수 너무 미워 말아요. 지철이 제가 여자한테 하는 에티켓을 지 동생한테 배웠거든요. 예, 그런데 어머니부터 말 놓으세요. 제가 불편하네요. 안 그래도 오빠가 연애 처음이라는데도 세세하게 잘 챙겨서 감동받았는데 아가씨 작품이었구나. 감사해요 아가씨. 오빠 되게 자상하고 좋아요. 자존심도 안 부리고. 남자들 처음엔 좋다고 잘하다가도 자기 여자 되면 뒤끝 부리고 못나지는데 오빠는 참 한결같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 만나긴 했는데 저희 집이 사정이 좀 그래요. 학비는 제가 벌어서 다니긴 했는데 이후로 삐끗하는 바람에 아직 변변한 직장도 없는데 감히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을 무척 했거든요. 죄송해요. 아유, 그런 걱정할 정신이 어딨어요. 마냥 나비 따라 쫓아다닐 시기에 신경 쓸 것 없어요. 지철이도 어린 신부 맞는데 지가 그만큼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
다 얻으려고 하면 쓰나. 괜찮아요. 신랑이 벌어둔 거에 우리가 돕고 나서면 되니까. 대신 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집이나 혼수에 신경 쓰자고요. 예물은 살면서 차차해도 되고 어차피 유행 지나면 장롱에 처박히는 거 괜히 노티나게 세트로 맞추고 박아두느니 평소에 하고 다닐 것으로 실용적으로 가자고요. 괜찮죠? 어머, 저 예물도 해주시려고요? 저도 세트 그런 것보단 유행템 하나 괜찮은 거 사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 사준다는 말에 낯가리던 내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보며 어리긴 어린갑다 하고 마냥 예뻤답니다. 그런데 같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다들 예비 며느리인 혜진이를 있는 집 애로 알더라고요. 어깨가 으쓱했죠. 다른 사람 눈에도 부잣집 맏며느리 같아 배나 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만 해도 사람 상대하며 생색 따지는 사람들이라 신경을 쓰고 가긴 했지만 제 눈엔 그저 수수하니 가방에 포인트를 줬나 보다 했던 혜진이를 보고 어머, 한정판이네 하면서 이걸 어떻게 구하셨대? 나 아는 사모님도 못 사서 자존심 상해하더구만 하는 겁니다. 지철이는 물론이고 저나 지수는 브랜드도 간신히 로고 보고 아는 데다 몇 개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여자가 저한테 어머, 며느리 집이 꽤 사나 봐요. 걸친 것만 몇 천대야 하며 놀라길래 다시 봤어요. 지철이한테 네가 사줬냐 했더니 평일에는 간신히 밥이나 먹고 주말에도 일요일이나 만날 정도로 혜진이는 낮엔 취업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쁜데다 처가가 그런 걸 사줄 여유가 없다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 받겠지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명품 나오자마자 같은 스타일로 카피하는 제품들도 많으니 설마 짝퉁이겠냐 싶어서 저러는 거겠지 하는데 저도 그렇겠지 하고 동의하고 넘겼거든요. 이제 25살인 지연이가 더구나 친정 형편 힘들다는 말을 허심탄회하게 하며 아르바이트 하다 만난 진상 때문에 눈물 흘린 이야기며 고깃집에서 일했을 때 손님이 남기고 간 고기 몇 점을 불판에 올려놓고 오며 가며 잔불에 익혀 먹다가 크게 혼나고 월급 가인 이야기를 하던 애라. 걸친 것만 수천 대라는 가게 여자 말을 영업이라고 치부하고 싹 잊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얼마 앞두고 동생인 지수가 지 오빠 결혼식에 축가 연주해준다는 음악 전공하는 지 친구 데려와서 한바탕 왁자지껄하게 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 미안하다며 자기 친정에서 챙겨준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예비 며느리 혜진이가 왔어요. 당연히 지수가 지 친구들 다 나오라고 해서 인사를 시켰고 신랑은 팽개치고 지들끼리 또 아직 결혼하긴 아까운 나이네 뭐네 해가면서 수다 떨다가 갔어요. 그날 저녁밥을 먹는데 지수가 그러는 거예요. 다들 혜진이를 엄청난 부잣집 딸로 알더라면서 기죽내 어쩌네 했다고요. 지수는 브랜드를 몰라서 그러냐 하고 말하는데 옷이나 가방만이 아니라 귀걸이나 목걸이, 팔찌가 입떡 벌어질 정도로 비싼 거랍니다. 굳이 새언니네 집이 가난하다고 알릴 필요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다는 지수는 아르바이트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것을 밝히냐며 의아했어요. 음악하는 애들이라 다들 좀 산다는 애들인데도 한정판의 유행템이 아니라 매장에 가서 직접 꽂혀서 구매하는 것이라며 알아보는 것을 보면 진짜일 거에 또 가짜라도 별로 좋은 취향은 아니라고 걱정이 늘어졌지요. 대기업이래봤자 사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저런 취향인 여자가 버티겠냐고요.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샀나 보지 애써 편을 들어줬는데 아르바이트에서는 금 몇 달 모아야 살 수 있는 거래요.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목걸이였는데도요. 지철이 말로는 학교에서 이쁘다고 소문난 몇몇 여자애 중에 하나랍디다. 집이 지방이라 대학 다닐라고 혼자 유학 온 건데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마다 머슴아들이 말 한번 걸어보려고 난리였대요. 희한한 게 남자란 게 여자가 인형처럼 이쁘고 화려하면 내 주제에 언감생심하면서 말도 못 거는데 혜진이는 뭐랄까
사람을 훅 감는 그런 포근함이 있거든요. 요목조목 뜯어보면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분위기로 먹고 들어가는 그런 애가 우리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교양 수업 듣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냐 물으며 정리된 자료 있으시냐고요. 이 일로 고맙다고 자기가 밥 사겠다고 하자 이 쑥맥이 웬일로 거절 않고 쫄래쫄래 따라가 밥을 먹었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에서 뒤로 물러나 있었지만 은근 마음에 두었던 지철이는 그렇다고 온 기회를 마다할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인물이 유별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빨이 좋지도 않은 지철이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공부 좀 하는 선배로 학생의 본분에서 엇나가지 않은 선에서 자신을 어필했고 들이대는 남자들에 대한 하소연을 들어주며 길게 간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이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저는 지수에게 이 얘기를 듣고 머리가 복잡했는데 아무튼 지철이는 사람들이 부풀려 유난 떤다고 봤어요. 게다가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니 자기 돈으로 구매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했는데 막말로 없는 부모 졸라서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지켜본 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고 생각했답니다. 취향이 누가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다 기특하게도 자기가 벌어서 하고 다니는 건데 뭐라 하겠어요. 우리야말로 있어 보이는 며느리 맞아 손해날 것이 없어서 내버려 뒀는데 이걸 쉽게 여긴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결혼해서 일도 안 하고 생활비 받아 사는 애가 여전히 번쩍번쩍해요. 이쯤에는 지수나 저도 하도 들은 게 많아서 보면 좀 알거든요. 심지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지철이도 동료들이 혜진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자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번에 저녁 같이 먹으려고 혜진이가 마중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난리가 났어. 기분이 참 이상하대. 그 친구가 금수저야. 압구정 토박이에 그 친구 부인이 건물이 몇 채 있다는 다이아몬드 수저고. 근데 혜진이하고 인사하고 다음날 나한테 대단하네 그러는 거야. 요즘 한창 차고 다니는 팔찌 있지. 나한테는 금은방에서 샀다고 했거든. 근데 그게 1000만원짜리라네. 나한테 큐빅 박혀있다고 했는데 근데 아니래. 자긴 착 보면 안 돼. 마누라도 그거 있다고. 테니스 팔찌하고 유행템이라 짝퉁 이것저것 많은데 진품이래 까르띠에 거. 엄마도 이쁘다고 했었잖아. 기억나. 내가 이쁘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했었어. 아니 우리 개원 하나도 그거 차고 다니던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한 30 주고 샀다고 하더만 그렇게 비싼 거라고? 그 친구가 그러는데 까르띠에 러브 팔찌라고 다른 것들이 이거 따라한 거래. 여기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젤로 폭이 얇은 모델은 600만 원에 보통 770만 원에서 1600 정도 한대. 암튼 로고 확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보니까 정말 까르띠에 맞더라고. 고급스러운 케이스며 보증서까지 보면 짝퉁 아니고 금은방에서 샀을 리는 더더욱 없어. 대체 어디서 이런 게 자꾸 나오지? 내가 혜진이 목욕하는 동안에 보석함 사진 찍어서 보여주니까 처가가 백화점 하냐고 묻더라고.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한테 생활비 모자란다는 소리도 않고 게다가 아르바이트도 않는 애가 이런 거 살 돈이 대체 어디서 나냐고. 거기다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서 못 구하는 것들도 제법 된대. 괜히 사진 보여줬다가 자기 마누라가 자존심 상해서 바로 내일 샵 털러 간다고 하더라는데 이게 뭔가 싶고. 속으로 앓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물어봐. 부부지간에 못할 말이 어딨어. 의심병 생기는 것보단 낫지. 내가 어지간하면 믿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말이 나와서 못 믿겠다고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그것도 좀 그러면 머리를 써봐. 이 중에 뭐 하나 지수나 나 주자고 해봐. 네가 새 것 하나 사준다고. 어떻게 나오나 보면 알지. 진짜라면 펄펄 뜰 거 아니야. 진짜 그래 볼까? 맞아. 그렇게 비싼 거면 줄 리 없을 거야. 근데 또 정들어서 주기 싫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 그런 거 있잖아. 가격 상관없이 정든 물건.
근데 정말로 안 준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이유가 진짜라서 그런 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래서 번 거라면 나한테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아, 머리 깨지네. 저는 가난한 친정 때문에 내내 성실하게 지가 일해서 학비 벌었던 며느리가 사치한다 손 치더라도 절대 탓하지 말고 일단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품 유매에 상관없이 잘 타일러라 했습니다. 월급쟁이 부인으로 아직도 애 없는 부부라 관심사가 그것 말고 다른 곳에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런 거 일단 손주만 낳으면 우리 엄마가 사줄 거라고 말 잘하고 진품이건 짝퉁이건 집에서 살림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필요한 물건은 아니니 자중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의 취미생활을 이해 못한 제 잘못일까요? 다음날 혜진이가 뜬금없이 찾아와서는 저한테 살살 웃는 낯으로 한 방 먹이는데 정신이 다 얼얼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메고 다니든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며 사치를 하건 말건 오빠 돈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랍니다. 아니, 지철이 돈으로 사서가 아니라 아직 너희 애도 낳기 전이잖아. 혹시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렇다고 네가 사회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 애가 왜 그렇게 치정을 하냐고. 안 그래도 지철이는 너 어릴 적부터 학비된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몸도 마음도 골병 들었을 거라고 일하라는 소리도 안 하잖아.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걸 사며 그럴 때냐고. 그러든지 말든지 장가 보내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빠가 저 때문에 펑크 났다고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용돈 드릴 걸 안 드려요? 이상하시네 정말. 왜 그렇게 저한테 관심들이 많냐고요. 내가 오빠 굶길까 봐요? 안 그래요 저 쓰는 건 생활비하고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사는 거니까 신경 좀 끄세요. 이상해서 하는 말 아니야. 예전부터 너하고 같이 다니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대놓고 그러더라. 수천만 원어치 몸에 걸쳤다고. 다들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아는데 너희 친정이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 이상한 마음이 안 들겠어? 사실 그때 지철이는 네가 벌어서 산 건데 무슨 상관이냐 했던 애야. 열심히 일한 보람에 취미이겠거니 하고 이해를 했다고. 학비 번다고 내내 바쁜 너 일요일만 간신히 보면서 불만이 있어도 내색 한 번을 안 했고 무조건 네 편이었어. 그런데 봐봐. 결혼한 지 3년이 가도록 애 낳을 생각은 않지.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명품들은 넘쳐나지. 이상하다고 생각 않겠냐? 이 마당에 그것이 진짜건 가짜건 이미 중요하지 않고 툭 까놓고 얘기해보라고. 지철이 돈도 아니면 무슨 돈으로 샀냐고. 알아서 뭐 하시게요. 내가 통장 펑크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빚낸 것도 아니고 피해가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쥐잡듯 잡아요? 시어머니면 이래도 돼요?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하더니 별 눈치를 다 주고. 오빠 돈 아니에요. 10원 한 장 안 썼으니까 걱정 마시고 신경 끊으세요. 제가 분에 넘치는 사치하는 것처럼 몰아가시는데 충분히 가질 만한 해서 갖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는 이런 일로 기분 나쁘게 긁지 마시라고요. 그럴 권리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벌어서 산 거니까 냅둬요. 아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쏟아붓던 혜진이는 이내 시계를 보더니 약속 있다고 황급하게 집을 떠났고 처음 보는 며느리의 싸늘한 태도며 불량스러운 말에 나름대로 상처를 받은 저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심장을 부여안고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며느리 하는 말 들어보면 애초에 저의 질문부터 잘못됐던 겁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운운했지만 지 입으로 벌어서 샀다고 했으니 무슨 일을 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철이도 모르고 저도 이날 이때까지 몰랐으니 우리에게는 숨기고 싶어하는 일일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면서 제 나름대로 짱구를 열심히 굴려보았으나 결론은 뭐가 잘못되었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였습니다. 굳이 가짜라고 속이며 쉼없이 들여놓는 새 물건하며 당당하게 신경 끊어라 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생긴 것들인가 말을 못하는 것을 보면 뻔하잖아요. 결국 지철이가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 말 나왔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긴 했지만 사실 연애하는 내내 신경이 쓰이긴 했답니다. 여학생들 말 들으면 착용하고 치장하는 모든 것들이 명품인데 고작 아르바이트하며 벌어서 사기엔 너무 많고 고가에 낮에 하는 일자리는 알겠지만 저녁에 하는 알바는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자애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도 퍼졌고 지철이도 이것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혜진이는 밤에 하는 일은 낮에 하는 일보다는 벌이가 좋은데 험해서 애들이 알면 부끄러워서 숨겼다며 일하는 곳으로 데려가 보여줬답니다. 일식 서빙하는 곳이었는데 당시에 두당 10만 원 하는 일식 정식이 주로 나오는 고급 식당이라 팁도 상당히 나오는 대신에 일본식으로 살살거려야 하는 곳이었답니다. 실제로 혜진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가슴속에 울분이 치솟았던 지철이는 지가 번 돈으로 어느 정도 하는 사치는 눈 감아주고 지가 더 취업 공부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죠. 결혼해서 몸도 마음도 상처있을 거라며 이 일을 안 시킨 이유도 이거고요. 그러나 막상 혜진이가 저에게 한 말을 들은 지철이는 자기가 벌어서 산 돈이란 말에 뭔가 촉이 느껴졌는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심각하게 말하더라고요. 애써 안 보려고 했지만 딱히 자기에게 돈 달라는 말도 안 하는 혜진이가 월급을 아무리 잘 굴려도 가질 수 없는 고가의 물건들을 바리바리 쌓아두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답니다. 나름대로 지가 알아보니 다 진품이었다고 하거든요.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이 대부분에 심지어 외국에서 산 것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건데 여자가 여자에게 이런 선물을 매번 하는 것도 만무하고 찜찜한 가운데 최악의 사태에 아니다 싶으면 헤어져야죠 하는데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수나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많이 의아했다는데 예전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아닌 게 없는 애가 지철이하고 데이트할 때는 텅 빈 가방에 비교적 싼 음식을 군소리 없이 먹는 데다 딱히 비싼 옷이며 가방을 아끼는 느낌도 없어서 좀 이상했답니다. 지가 벌어서 산 것이면 그렇게 무심하진 않거든요. 혜진이 같은 환경이라 자존심 회복 목적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때야 콩깍지가 씌어서 모욕적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밝히는 애는 아니구나 좋게 보였다는데 이제 보니 다르게 보이나 봅니다. 의심이 생기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스러운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못 보던 물건이 있는 걸 발견을 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런 날이면 늘 피곤하다고 돌아두었던 것. 그동안에는 집에 전화하면 꼬박꼬박 받아서 의심을 안 하던 지철이가 혹시나 하고 집 전화로 걸어서 혜진이 핸드폰으로 착신이 된 걸 보고 그제야 집에서 밥 먹는다고 했던 말을 다 믿을 게 아니었구나 안 겁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 소음이 들릴 때가 많아서 이상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운데 저도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다른 남자가 있구나 였거든요. 그러나 확실치도 않고 혹시나 흥분한 지철이가 먼저 일릴까봐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 족치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지철이가 알게 모르게 눈치 싸움을 하며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는데 결국 가까운 사람 입에서 며느리의 행적에 대한 비밀이 나왔습니다. 지철이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는 동기 하나가 며칠째 주변을 빙빙 맴돌면서 눈치를 보는데 망설이면서 그냥 포기하고 가고 할 말 있는 듯이 요즘 별일 없지 묻고 그냥 가고 한답니다. 이제는 아예 재수씨 잘 있지 하는 게 왜요 하고 물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철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의심이 드는 상태에서 괜한 이야기를 듣고 마누라를 잡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답니다. 그렇게 근 일주일 정도 애를 태운 지철이는 동료에게 왜 어디 호텔에서 우리 집사람 봤냐 하고 물었죠.
어떻게 하냐? 혹시 재수씨 취직했냐? 그럼 그렇지. 손님이었나 보네. 어쩐지. 아니, 취직 안 했어. 전화할 때마다 집 전화 받길래 믿었는데 자기 핸드폰으로 착신 돌려놓고 나돌아다닌 모양이더라고. 어디서 봤는데? 손님인 줄 알았다는 사람은 남자겠지? 말해봐. 그동안 머릿속으로 나한테 할 말 정리했을 거 아니야. 일목요연하게 말해줘. 내 걱정 말고. 아, 그런 얘기를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 이따가 시간 내. 간만에 둘이서 소주 한잔 하자. 비교적 담담하게 지철이는 나머지 일을 했고요. 퇴근하고 그 동기하고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허름한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듣는데, 이 동기가 거래처 사장하고 서류 처리 마무리하고 식당서 밥 먹고 그래도 목은 좀 뽀대나는 곳에서 축이려고 근처 경치 좋은 호텔로 갔답니다. 워커힐 쪽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지철이 마누라인 혜진이를 딱 본 거죠. 지철이 결혼식장에서도 보고 회사에서는 부티나는 마누라라고 알게 모르게 사진 돌려보고 유명 인사라 아는 척을 하려던 동기는 바로 옆에 늙고 배만 볼록 나온 아재를 보고선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동기는 남자하고 온 나도 있는데 뭐 어떠냐. 경치 보려고 아는 사람하고 온 거겠지 하면서도 열심히 염탐을 했답니다. 그러고선 다른 말은 안 하고 소주를 한 입에 탁 털어넣더니 핸드폰으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굳이 동기 입으로 나머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늘 보던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그 아재에게 착 매달려서 웃고 있었거든요. 증거를 입수한 지철이는 말없이 남은 고기를 다 구워 먹고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이실직고 하라고 다그쳤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던 며느리는 결국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될 걸 알자 사실대로 술술 불더랍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일하러 가도 사장들이 자꾸 귀찮게 하는데. 우리 집 봤잖아. 내가 갖고 싶은 이쁘고 비싼 것들 택도 없는 거. 나는 가난해서 친구들이 잘생긴 고등학생 오빠 사귈 때 아저씨들하고 놀아야 했어. 네가 그 마음 아니? 그런데 지들도 내 마음 눈치챘는지 만나주면 자꾸 선물 사주더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고, 처음에는 니까짓 게 이런 거 사줄 수나 있어 하고 100만 원짜리 패딩 갖고 싶다고 했더니 정말로 며칠 후에 샀어. 허름한 데라도 돈은 꽤 버는 거지. 그래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가게 여러 군데 털어먹었다. 왜? 난 피해자야. 그것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핑계대지 마. 너 대학생이면 다 큰 성인이야. 그런 거 가리고 피할 나이야. 나는 네가 정말 네가 벌어서 학비 되는 애인 줄 알았어. 그래서 분에 넘치는 비싼 물건 가지고 다니는 것도 믿는 마음으로 이해했고. 그런데 감히 결혼해서까지 그러고 다녀?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이상해서 눈치 주고 했을 때라도 정신 차리고 끊어냈어야지. 내가 왜? 갖고 싶은 건 여전히 많은데? 막말로 나 이렇게 만든 게 우리 엄마 아빠야. 학교 끝나면 한 푼이라도 벌어오라고 아는 식당에 청소하고 설거지하라고 보냈거든. 오빠 보여줬던 일식당, 거기 사장도 나랑 아는 놈이고 나 그 오빠 말고도 만나는 놈 많아. 한번 만나주면 내가 달아서 내가 갖고 싶단 거 딱 사가지고 약속 잡는데 왜 피해 내가? 이 사진 속의 오빠? 우리 고향에서 알던 사장 오빠야. 거기서 제일 큰 식당에 마트까지 해서 돈 긁어 모아. 촌놈이라도 어지간한 서울놈보다 배포도 크고 부자야. 나이 많은 게 흠이지. 10년 2년이니 의리도 있고 지철이 너보다도 더 남편 같아 아주. 정말 토 나온다. 그러면서 왜 나하고 결혼을 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뱉고 있는 거야? 당장 나가. 너는 걸레보다도 더 더러운. 나도 정상적으로 살고 싶었어. 욕심 없이 평범하게. 나 정말로 좋아해주는 사람하고. 이건 진심이야. 이렇게 말하니 후련하긴 하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인간적으로 저것들 만난 날엔 오빠한테 등 돌리고 자면서 다음부턴 안 그래야지 다짐을 했거든. 그런데 저렇게 선물까지 사들고 나오라 하는데 어떻게 끊어내겠냐고. 미안해. 아무튼
난 결혼해서 살 팔자 아닌가 보다 정말. 어머니가 애기 이야기할 때마다 뜨끔했는데 생겨서 낳았다가 오빠 애기 아닐까봐 겁나서 못 낳겠더라고. 아무튼 내가 죽일려냐. 나 받아달라고는 못하고 받아줄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줘. 네가 어떻게 살든 네 마음이 어떻든 이젠 관심 없으니까. 그렇게 며느리의 양심선언으로 지난 10년 아르바이트의 정체를 알고 분노한 아들이 바로 혜진이를 내쫓아버리고 다음날 오전 반찬에요. 바로 속전속결로 이혼해버렸네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안 그럴 것 같던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닐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람들이 어지간한 전색은 몸에 두르고 다닌다고 할 적에 의심을 해볼 것을 당장 우리가 모르니 설마 하며 짝퉁인가 보다 하고 넘긴 것이 도리어 지철이를 불행하게 한 것 같아요. 지수도 지 친구들이 하는 말에 잠깐 의심을 했다가 바로 에이 설마 하고 새언니가 그럴 리 없다고 편들어줬던 지수도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혔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철이는 사랑하는데 무력은 뿌리칠 수 없었다는 말이 참 우습고요. 다만 혹시라도 지철이 아예 아닐까봐 애를 못 낳았다는 그 부분에서 약간 미움이 가시긴 해요. 아주 되바라진 애는 아니구나 하고요. 저도 지 욕심을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래 참 지금은 사돈 원망하는 마음도 들긴 합니다. 어쩌자고 그 어린 것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밖으로 내돌려서 이 지경을 만들었는가. 그 식당 사장이 애를 어찌했으면 모를 리가 없고 더구나 비싼 패딩 입고 다니면 의심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을 텐데 어째 여자애를 그렇게 무심하게 키웠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실수라고 하기엔 저희도 받아주기 버거워서 이혼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한때 며느리였던 혜진이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아니고 비싼 보석 갖고 싶어 그러고 살기엔 아까운 애거든요. 요즘은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비싼 가방 살라고 대출도 받고 지발로 밤에 일하는 곳이나 용돈 주는 아저씨 찾는다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순간의 사람 벨입니다. 사람 귀한 이 시대에 고작 물건 같자고 나를 팔면 안 됩니다. 물론 노인네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야기가 참 무거웠죠. 이 꼴을 다 지켜본 제 마음은 더 무겁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